사회복지학개론 10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큰 주제는 다양한 대상 및 실천 현장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체계, 클라이언트 대상과 실천 현장을 분리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1차 현장, 2차 현장 이렇게 나눈 적도 있고요. 1차 현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가 설립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고 사회복지사가 주도하는 기관, 무슨 복지관은 다 여기 1차 기관에 해당이 되겠고요. 2차 현장은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사회복지는 아닌데 학교, 병원, 교도소처럼 원래 목적은 따로 있지만 그 안에서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필요한 현장, 그런 경우를 2차 현장이라고 분류했었고요. 또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이렇게 분리한 적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거주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24시간 먹고 자고, 그러니까 가정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용시설은 일반적인 그 지역사회복지관처럼 여기에서는 복지관 그 사회복지사들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새벽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뭐 밤에나 주말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 경우를 이용시설, 그리고 가정기능처럼 24시간 운영이 되는 경우를 이제 그 생활시설 이렇게 분류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또 미시, 중간, 거시 이렇게 나눈 적도 있고요. 자, 이번엔 실천의 관점에서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 대상 체계에 따른 실천 대상의 분류인데, 사회체계적 관점에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 대상을 분류하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물론 이것도 또 세부적으로 하면 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환경 속의 인간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환경체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도 여러 번 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 좀 지겹더라도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반복이 될 내용들입니다. 사회복지 개론은 사회복지학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뭐 거의 소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 다른 과목에서 그 반복해서 나오게 될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우리는 결국 한 명 한 명을 잘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욕구 충족이 안 되고 있거나 뭔가 부정하고 있거나 뭔가 성공적이지 못할 때, 그럴 때 그 개인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개인만 개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함께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환경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 여기를 말하자면 다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뭐 가장 첫 번째 환경이고요. 그리고 이 개인에게 누구에게나 아주 뭐 막대한 영향을 미치죠. 뭐 심리, 경제, 사회적, 대인관계적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 개인이 속한 어떤 그 여러 명의 집단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이 뭐 친구일 수도 있겠고, 또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직장 안에서의 어떤 동호회일 수도 있겠고, 조직,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공식적인 조직, 비공식적인 조직에 속해 있을 겁니다. 이 개인은. 그리고 또한 살고 있는 마을, 동네, 지역사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넓게 가면 뭐 정책, 행정, 정책 이렇게 더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실천의 관점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거냐, 그 욕구 충족을 할 거냐의 관점에서 여기만 다루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환경을 가족, 집단, 조직, 최소한 지역사회 정도까지는 다루어야, 그래야 개인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기만 개입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만 상담실에서 1대1로 상담 막 하면 그러면 다 바뀌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이제
후반부에는 이론적인 내용은 이제 많이 안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자,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개인과 환경을 함께 다루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접근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학개론은 사회복지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룰 동영상도 제가 뭐 다른 과목에서 이제 좀 더 반복하면서 앞뒤에 지금은 아주 짤막짤막하게 볼 건데요. 그 다른 과목에서 좀 더 길게 반복해서 그리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그 다른 과목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주로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가지의 세팅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학교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동일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동일한 동영상을 이게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동영상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대부분은 TV 방송으로 나온 거라서 이걸 무슨 일목요연하게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이걸 교육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인공도 좀 달라질 수 있고 현장도 학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실천 대상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환경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룬다. 거기에 초점을 두기 바라는데요. 학교 현장입니다. 지금 학교의 부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명의 청소년을 상담을 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0.001% 사회복지사. 턱없이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업무 영역의 다각화와 전문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 사회복지다. 1차적으로 학교 사회복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고3인 선영이 역시 한때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때는 애들이 조금 얘기를 극단적으로 해서 악마처럼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은 애들이구나. 다들 서로 어울리고 싶고 저처럼 외로움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선영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수업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특별한 그 학급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뭐 교실 밖에 혹시 뭐 그 화장실을 핑계로 나와서 다니는 아이가 있나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이렇게 또 앉아 있는 학생 같은 경우 아픈데 뭐 이렇게 양심 있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힘든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 가서 어디가 아프니 하고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애인 복지론이라던가 교정 복지 같은 것들을 아마도 뭐 커리큘럼이 뭐 항상 많이 바뀌어 와서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내가 담당하는 과목에서 더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앞뒤 내용이 더 있지만 다 다루진 않겠고 이거 하나하나 다루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갑니다.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분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여서 잠깐 짧게만 볼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실 밖에서 화장실 핑계로 다니는 아이가 있거나 그런 것을 보기도 하고, 지금 핑계로 나와서 다니는 아이가 있나 뭐 그런 거 보기도 하고, 또 저렇게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이렇게 또 앉아 아픈데 뭐 이렇게 양심 있지 않고. 자, 이렇게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마음이 아픈 아이들인데, 여기서 아이들은 들은 한 명 한 명 여러 명이기 때문에 붙인 복수의 의미고,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분류 체계에서 첫 번째 분류 체계에서 개인을 초점에 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개인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그래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지금 누굴 도울 거냐? 한 명 한 명을 돕는다는 것의 업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방금 개인을 초점에 둔 실천 상황을 봤고요. 이번에는 가족에 초점을 둔 실천 상황을 보겠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중 한 분이 결과를 보러 찾아오셨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가족 상담의 상황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상담을 하는데, 가족 상담을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가족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앞에 무슨 활동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자신의 자녀와 대화하는 과정을 이제 녹화해서 뭔가 이제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된 결과를 보러 온 상황이에요. 아빠가 혼자. 근데 지금 초점은 자녀와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둔 가족 상담의 상황이에요. 조심스러워졌어요. 처음 일어나는 거 조금씩 노력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모니터로 보니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제가 이 전체 15분 대화 중에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불신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마음이 혹시 읽혀지세요? 자기가 한 주장을 한 걸 내가 못하는 게 이게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대화 가운데 시선을 안 마주치고 눈을 아래로 이렇게 떨구거나 다른 데를 볼 때를 이제 대화에서 나는 빠지고 싶다, 외면하고 싶다라는 대표적인 사인으로 보거든요. 네. 자녀에게 권유나 조언이라고 했던 말이 강요라는 판정을 받을 때 부모는 할 말은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읽어주시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속상했던 마음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버님. 내가 막 눌리고 답답했던 그 마음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런 표현을 안 해보셨어요? 네,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지금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버님이 표현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가 참 답답했겠다. 아빠나 엄마가 잘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대화는 아이에게 다가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땡땡아, 네가 참 아들 얘기인 거예요. 네가 참 답답했겠다.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해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대화 상대가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참 답답했겠구나. 지금 본인이 답답한 게 아니라 여기 답답한 마음을 답답했겠구나 라고 반영을 해주는 것. 이걸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을 하는 거지만 자, 앞으로 우리가 다룰 내용의 그 대화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족 상담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집단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을 돕기 위해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해결의 열쇠를 학교 사회복지사가 쥐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현장의 학교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망을 통해 학교 폭력, 자살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나친 입시 위주의 경쟁적인 구도 안에서 날로 병들어가는 우리의 학부와 아이들. 그들이 분출하지 못하는 욕구나 불만들을 내면에 쌓아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모든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일관된 관점이다. 상담하다가 애들 만나봐도 죽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사는 의미가 없어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희망도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스트레스도 조금 해소해주면은 그런 감정이 조금 더 클 것 같아서. 자, 여기가 지금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한 명을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한 명에 속한 여러 명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집단에 대한 개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을 통해서 이 안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을 돕고자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집단을 통해서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결국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더불어 청소년 인권교육을 실시,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한편 아이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걸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들어줘야 돼. 아이들이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폭력이었던 것들.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때리고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이라고 애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그렇지 않고 언어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들도 다 폭력이다. 무언중에 그 왕따시키는 건 폭력이다. 이래서 캠페인 같은 것들 화장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뭐 폭력 예방 그런 웰컴 투 피스라고 행복을 가져오는 것들을 이제 활동들을 했어요. 또한 학교 사회복지사는 학교를 즐겁고 재밌는 곳으로 바꿔나간다. 주로 학생들의 상담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사회사업실은 아이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적이나 학교 태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제가 난감한데 사회복지 선생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해주세요. 고민거리 쓰면 상담 들어주시고 뭐라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문제 삼질 않으니까 저로서 편하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야단을 절대 안 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회복지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선 클라이언트와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이 돼야 뭐가 진행이 되는데 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부 잘하면 사회복지사가 도울 필요가 있고 공부 못하면 도울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는 공부를 못하고 학교에 적응 못하고 선생님들은 야단 맞고 학교 잘 안 나오고 학교 폭력 가해 피해 이런 학생들이 사회복지사에게는 더 큰 관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집단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그 나레이션 중에 하나가 학교를 행복한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조직에 대한 접근의 한 방법인 겁니다. 청소년 한 명을 도우려고 하는데 가족에 대해서 부모와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집단을 통해서 이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래야 이 한 명을 도울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그 조직에 대한 접근인 건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를 바꾼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는 방법. 이게 엔터를 치면 꼭 앞에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조직입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여럿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자,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지금 이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 한 명을 잘 도우려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가 변할 필요도 있는 것에 대한 초점이에요. 여럿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우종 씨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지? 뭐 되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애들이랑 가서 뭐 밥도 먹으라고 하고. 자, 지금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방금 여기서 나왔던 그 여자 선생님이 사회복지사인데 학교 사회복지사인데 이 선생님 입장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사람이 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뭘 자꾸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밥도 먹고 집단 활동도 하고 방금 그 장면이었었어요. 아이들과 집단 활동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 보기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선생님은 선생님들끼리 그냥 가르치기만 하지 의사소통하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보기에 사회복지사가 보기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친해져야겠다. 그게 학교가 변화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조직에 접근한다는 말의 의미고 학교라는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일도 우종 씨 자, 그래서 여기 학교 선생님이에요. 여기 아이들이고요. 여기 사회복지사고요. 이런 건 평소에 안 했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 이런 거 내가 중고등학교 졸업한 지는 너무 오래전이어서 지금도 아마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어울려서 막 이렇게 집단 활동하고 이런 걸 지금 사회복지사가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의 한 방법인 겁니다. 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지? 뭐 되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애들이랑 가서 뭐 밥도 먹으라고 하고 되게 뜬금없이 막 되게 많은 일들을 시키길래 귀찮은데 사실은 귀찮거든요. 막 이렇게 뭔가 일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까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교도 아이들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실행하기 전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이랑 좀 더 이야기하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자, 여기까지 볼 텐데요.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 조직. 우리는 클라이언트 한 명 한 명을 돕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가족 상담도 해야 되고 집단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고 조직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학교라는 조직, 학생이 속한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